질문 하나씩 같이 해결해 보죠. 43번 보겠습니다. 수열 AN, BN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식이 쭈루룩 있는데 여기서 근은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X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그러면 두 근이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기를 해보면 되겠군. 맞죠? 첫 번째 두 근의 합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BN 여기 두 근의 합이 되겠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제곱의 개수 AN분의 1차의 개수 2배 AN 더하기 1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근과 계수와 관계 두 근의 곱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BN 마이너스 BN은 두 근의 곱 2차의 개수 AN 분의 상수항 AN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니? BN을 없애면 우변이 AN의 관계식만 있는 거니까 점화식 정리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식을 그대로 더해보자. 더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요. 우변은 통분, AN이 분모니까 통분해서 AN 플러스 2 빼기 2배 A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양변에 AN을 곱하면 마이너스 AN은 AN 더하기 2 빼기 2배 AN 더하기 1. 자 마이너스 있는 걸 서로 좌변 우변 넘겨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2배 AN 더하기 1는 우변 AN 더하기 2 더하기 AN.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은 연속한 세 항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운데 거 2배가 양쪽 더한 거는 무슨 수열? 등차. 그렇지. AN은 등차 수열.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등차 수열은 여기 뭐 첫 번째 이런 게 내용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나타나고 1차항의 개수가 공차 D라고 했어요. 그래서 DN 더하기 어떤 상수 알파 정도로 계산할게요.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BN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럼 BN 수열은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로 가면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BN으로 가볼게요. 따라서 BN은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고 AN분의 AN 플러스 2입니다. 한번 적고 갈게요. AN분의 AN 플러스 2고 마이너스에 위에서 구체적인 식을 줬으니까 AN 대신에 DN 더하기 알파 분의 n 플러스 2는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는 거니까 d 곱하기 n 더하기 2에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n 수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에 대한 둘 다 뭐예요? 1차식형 되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비 얼마? 마이너스 d분의 d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합시다. 자, 56번.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요거 일반항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AN 바로 적어볼까요?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AN은 공차가 등차 수열 1차항의 개수 그래서 3n 플러스 알파 정도로 주면 되겠죠. 또는 뭐 첫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줘도 되고요. 첫째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알파가 양수 그래서 상수항 알파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인 어떤 수열 BN이 있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항은인데 짜잔 이렇게 로그가 정의되어 있네요. 로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밑이 어때요? 생략되어 있으면 상용 로그 그래서 상용 로그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뭐다? 곱이다. 그래서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곱하기 BN 이렇게 생긴 게 0이야. 그러면 여기도 올게요. 진수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BN 수열을 볼 거니까 BN은 양변을
an 곱하기 an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그치? 자, 그럼 봐봐. bn 수열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얘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났죠? 그러면 얘가 분모가 2차란 말이야. 그 대상을 급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부분합을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기로 했지.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n을 1부터 무한대 급수 bn은 리미트로 바꾸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시그마를 이제 k로 바꿔서 1부터 n까지로 하고요. 괜찮지? 그 대상이 bn인데 bn 대신에 an 수열을 쓸 거예요. 그러면 분모 인수분해 된 거 우리 부분수로 쪼개보자라고 했죠. a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 이런 구조가 되겠다. 그럼 좋아요. 고마워. k로 바꿔야죠. 우리 지금 k를 1부터 n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ak k 플러스 1 이렇게 돼야겠다. 그리고 조심할 거는 부분 분수로 쪼갰을 때 분자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ak 플러스 1이 올라갈 거고 곱해질 거고 여기는 ak가 곱해질 거니까 k 플러스 1번째에서 k번째를 빼는 거야. 근데 그게 뭐지?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되겠네. 얼마입니까? 우리 공차 3이었거든. 그러면 얘가 3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정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이렇게 해줘야겠죠. 따라서 밑에다가 쓸게요. 극한은 조금 있다가 보내고 n 3분의 1을 갖다 놓고요. 자, 여기 안쪽을 세로 나열하기로 해보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a 1분의 1 빼기 a 2분의 1 시그마 더하기 2 집어넣으면 a 2분의 1 빼기 a 3분의 1 뭐 패턴이 보이니까 더 안 해도 되겠죠. n 집어넣으면 a n분의 1 빼기 a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아래 위로 부호가 반대인 걸 더하면 사라지겠다.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서 누가? 여기 뒤에 있는 이 녀석이 an 플러스 1이면 분모만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이 극한 값은 3분의 1 곱하기 a1 첫째 항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문제로 돌아가서 그게 12분의 1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럼 돌아가서 끝이네요. 첫 번째 항은 4. 이렇게 뭐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다 구할 수 있겠죠? 시험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5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인데요. 고난도로 적혔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세요.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어떤 수열이 있는데 A, PQ는 양수래요. 두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AN의 제곱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등차, 등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네, 그치? 구조 자체가 그렇고 그럼 조금 이따가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급수를 적용하고 있고요. 대상 수열이 an 빼기 2p분의 1의 전체 제곱인데 어쨌든 얘가 3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명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맞지? 그래서 그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일반항 an 빼기 2p분의 1의 제곱 이게 0으로 수렴해야 돼 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p라는 건 어떤 상수니까 뒤에 붙어있는 빼기 2p분의 1은 상수값이에요. 그러면 an 빼기 2p분의 1을 제곱한 게 0으로 수렴하려면 an은 어디로 수렴해야 돼? 0을 만들어주는 방정식 풀듯이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수열은 2p분의 1로 수렴해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위에 가조건에 an은 제곱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얘 극한분의 묘를 쓰면 되니까 좌변에 있는 an 플러스 1은 그러면 여기서도 한 가지만 더 체크.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대상 an 플러스 1은 뭐겠니? 똑같겠죠, 그죠? n번째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2p분의 1로 수렴하면 그 다음 거도 똑같은 대로 수렴할 거야. 그러면 2n번째 항도 똑같이 3n번째 항도 똑같이 2p분의 1로 수렴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면 첫 번째 극한을 적용해보자. 이제 가조건에서
극한 적용한 거는 밑에다가 써놨으니까 그대로 2p분의 1로 적용할게요. 그러면 가조건에서 극한을 보냈을 때 좌변은 2p분의 1로 수렴할 거고 우변은 p를 곱해 놓고 an의 제곱이니까 2p분의 1의 제곱으로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q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변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p 곱하기 4p 제곱분의 1이니까 분모 p 하나 약분하면 4p분의 1 이렇게 되겠죠. 4p분의 1 따라서 옆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우변에 4p분의 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2p분의 1 빼기 4p분의 1이지. 그러면 4p에 통분을 한다 그러면 2 빼기 1, 분자가 2 빼기 1이니까 1이네요. 따라서 좌변은 4p분의 1이 될 거고 그게 우변 q다 같더라 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식이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게요. 조건으로. 결국은 PQ를 찾는 게 목표가 되는데 나 조건을 봅시다. 나 조건은 일단 급수가 수렴한다를부터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썼고요. 그 다음에 급수의 수렴 값이 3이다라는 걸 이제 써 먹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급수가 3으로 수렴한다. 요 정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그마. 네, 나 조건 갈게요.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한번 적고 가겠습니다. an 빼기 2p분의 1의 전체 제곱은 자, 우리 가조건에 보면 an 제곱 관계식이 있었어. 그치? 그래서 제곱을 전개해서 뭔가 an의 관계식을 써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진 단서가 an과 an 플러스 1은 2p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제곱의 모양을 바꾸는 걸로 목표를 잡아볼게요. 전개부터 해보면 an 제곱 곱한 것의 2배니까 p분의 1 an 더하기 4p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an 제곱을 바꿔보려고 하니까 이 녀석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뭐 이거를 뭐 q를 넘기고 p를 나눠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해볼게요. an의 제곱에다가 앞에 p가 곱해져 있으면 그거 대신 an 플러스 1 빼기 q로 갈아 끼울 수 있지. p 곱하기 an의 제곱은 an 더하기 1 빼기 q로 갈아 끼울 수 있지. 그치? 제곱을 1차로 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모양에다가 an에다가 나는 p가 곱해진 걸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요. 나는 p를 곱해 놓고 an 제곱 이렇게 보고 싶어. 그런데 없던 p를 곱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p를 나눠야 원래식이랑 같겠죠. 이해되지? 자, 그런 다음 뒤에 건 일단 그대로 둘게요. p분의 1 곱하기 an 더하기 4p 제곱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p 곱하기 an 제곱 대신에 조금 전에 정리해 놓은 an 플러스 1 빼기 q 이 정도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급수는 계속 조금 이따 갈게요. 자,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고 자, 빨간색에다가 p분의 1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잘 봐봐. 여기다가 p분의 1 곱한 거랑 여기 an의 p분의 1 곱한 게 빼지고 있죠. 그러면 공통인수 p분의 1을 이렇게 묶어내면 an 플러스 1 빼기 an으로 표현해도 괜찮겠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마이너스 q에다가 p분의 1을 곱하는 거거든. 그런데 아까 관계식에서 q가 4p분의 1이었어요. 요놈 q가 4p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다가 p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p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뭐 있어? 더하기 4p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둘이 뭐야? 상쇄되는 대상이구나. 너무 좋다. 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너무나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뭐예요? 아까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p분의 1은 꺼내놓고 부분합을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리미트 무한대로 하고요. 부분합은 세로 쓰기를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예요. 1 집어넣으면 A2 빼기 A1, 2 집어넣으면 A3 빼기 A2. 그래서 n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있는 저 녀석이죠.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아까 하던 대로 패턴이 아래 위로 지워지는 거. 이번에는 왼쪽이 오른쪽 아래, 왼쪽이 오른쪽 아래 이렇게 사라지겠다. 따라서 이제 극한을 보내면 여기서 n이랑 관련된 게 누구밖에 없어요. 요 녀석밖에 없지. 이거 어디로 가? 이건 이제 0이 아니라 아까 뭐였죠? an 플러스 1은 2p분의 1로 수렴해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리고 A1 첫 번째 항은 문제 시작할 때 2분의 1이라고 했거든. 요놈아는 2분의 1이었어. 따라서 이 극한값은 p분의 1 곱하기 2p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나 조건에서 그 극한값이 3이라고 준 거구나. 이렇게. 그럼 정리를 조금 더 하죠. 양변에 p를 곱하면 이렇게 p가 곱해질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괄호안을 보니까 뭘 해야 되겠니? 2p를 곱해야겠죠. 그죠? 그럼 양변에 2p를 곱하면 1 빼기 p는 2p를 곱할 거니까 6p 제곱이다.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p제곱 플러스 다시 6p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하는 p를 찾으면 되겠고 3, 2, 1, 1 밑에다가 플러스를 주면 되겠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의 p 값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문제에서 가정할 때 뭐라고 했어요? p는 양수다 라고 했죠. 그래서 p는 3분의 1이야. 그러면 q는요. 아까 갈아 끼웠던 게 4p분의 1이잖아요. 4p분의 1. 그럼 4p는 3분의 4고 그것의 역수가 q인 거니까 q는 4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PQ 다 구했다. 그래서 A2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A2. 그럼 위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이는 데에서 한번 해봅시다. 관계식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A2를 구하세요. n에다가 1 넣으면 되죠. 그래서 n에다 1 넣으면 A2는 P 곱하기 A1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러면 A1은 2분의 1이었으니까 계산은 가능하고 PQ 다 구했잖아요. 그치? 대입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쓴 내용 잠깐만 점검하고 넘어가자면 급수가 수렴한다,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AN 수열의 구체적인 식을 다 해석하기가 지금 단서가 많이 없으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리미트 극한을 보냈을 때 여기 어떻게 변하는지랑 그 다음에 급수는 구체적인 식이 없어도 부분합부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래서 부분합이 시그마로 처리됐을 때 세로 쓰기에서 상쇄되는 거, 이 정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6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생각해 봐야겠죠. 등비수열의 수렴이랑 급수의 수렴이랑은 무슨 차이가 있지? 1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지. 여기 1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공비가 1이면 같은 숫자를 무한히 더하면 발산이니까. 그래서 수렴하려면 공비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분자는 3의 a제곱 더하기 1의 n거듭 제곱이야. 근데 분모는 3n 거듭 제곱이지. 그래서 이 n차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6의 세제곱분의 3의 a제곱 더하기 1 전체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해되지? 그래서 뭐 생각해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AN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쵸? n을 1을 넣었을 때와 2를 넣었을 때의 차이는 뭐예요? 얼마나 더 곱해지는 거지? 이게 한 번씩 더 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야. 괜찮니?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공비 6의 세제곱 분의 3의 a제곱 더하기 1보다 작아요. 요거를 성립하게 하는 a 값을 찾으면 되겠다.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65번은 64번이랑 마찬가지인데 하나 n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앞에 x 플러스 1이 있지. 생각해보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가 an 수열이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1에 1 빼기 4분의 x의 n-1제곱이면 마치 얘 구조가 등비수열의 일반한 구조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64번은 첫째 항과 공비가 일치하는 경우고 지금은 첫째 항과 공비가 따로 노는 경우야. 그러면 만약에 첫째 항이 0이면 나머지 모든 항이 0이지. 공비 크기와 상관없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첫째 항이 0일 때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야. x 쉽게 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면 이제 아까 64번에서 했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되겠지. 거기서 지금 마이너스 1은 제외를 해야겠죠. 첫째 항이 0이 아니어야 하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 자, 그 다음에 70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고난도라고 적혀 있진 않은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적을 게 좀 많으니까 필요한 것들만 좀 메모해 두시면 좋겠어요.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유리수래요. 와, 유리수란 얘기를 하네.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 이따 문제 풀 때 보고. 등비수열입니다. 급수는 수렴한대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니? 등비급수가 수렴한다잖아. 그치? 첫째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이 0은 아니니까 그럼 여기는 공비 조건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따 적을게요. A는 등비수열이고 공비를 R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비 R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 요거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 수열의 가조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한 건 10보다 작아야 되고 첫 번째 항은 양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정수인 항은 3개입니다. 등비수열의 항이 엄청 많은데 정수는 3개밖에 없대. 그리고 이 세 항의 곱이 216이래. 그러면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정수항이는 3개다라는 거는 only 3개인 거야. 최소 3개 이런 얘기가 아니라 3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세 항의 곱은 216이다. 그래서 그 세 항을 x, y, z 정도로 세팅을 해봅시다. 몇 번째 항인지는 사실 몰라요. 자, 가서 그랬을 때 등비 수열을 구해서 등비 급수값을 구할 수 있다 입니다. 그거 구해보세요. 왜요? 가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적힌 대로 이렇게 합시다. 등비 수열 A에는 첫 번째 항 양수라고 했고 공비의 n-1제곱 일반항을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등비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직전까지 이렇게 돼야겠죠. 괜찮니? 자, 근데 여기 사이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사이에는 0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질문, 공비 R이 0이 될 수 있을까? 공비 R이 0이 될 수 있을까? 돼요? 안 되죠. 왜? 두 번째 항부터 0이 돼버리면 정수가 3개가 나올 수가 없지. 아무리 많아도 2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첫 번째 항이 정수고 곱하면 0인데 사실은 정수 2개도 문제고 곱했을 때 216이 나올 수도 없고. 이해되니? 그래서 공비 R이 0일 수는 없구나. 이 정도로 챙겨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메모할게요. 여기서 공비 R은 문제에서 유리수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돌아가 볼게요. 아까 정수인 항 3개라서 그거를 x, y, z라고 뒀는데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정수니까. 근데 곱해서 216이면 케이스가 2가지 있어요. 모두 양수거나 또는 2개가 음수거나.
맞지? 그러면 셋 곱하면 음수 두 번 곱하면 양수니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요것들을 전부 일단은 양수 취급을 해서 곱한 게 216이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가정을 이렇게 할게요. x의 절대값,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 y의 절대값 양수, z의 절대값 양수, 요렇게 해서 곱한 게 216이다라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볼게. 얘네들이 같을 수는 없죠. x, y, z가 절대값 씌우기 전에 여기 화면에서 볼게. x, y, z가 어느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지. 같다라는 거는 공비가 1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같을 수는 없어. 그래서 절대값 씌운 순서대로 x 절대값이 가장 크고 y 절대값이 z 절대값이 가장 작은 이 순서대로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다가 이제 조건에 있던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216이다를 가보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 위에서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전체 x 곱하기 y 곱하기 z의 전체 절대값은 여전히 216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x를 다 쪼개놨으니까 x, y, z 곱한 것의 마지막에 절대값 씌우나 x 절대값 씌우고 y 절대값 씌우고 z 절대값 씌우나 결과가 똑같겠죠? 이게 216이라는 얘기야. 되겠죠? 그러면 x, y, z는 정수들이고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뭐겠어요? 자연수들이겠지. 그래서 자연수의 곱으로 보기 위해서 일단은 절대값 씌워뒀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216이 어떤 자연수들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216이 6의 세제곱이거든.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 3개, 3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2 3개, 3 3개.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을 한번 찾아봅시다. x, y, z의 각각 절대값을 곱한 게 결국은 2, 3개, 3, 3개가 돼야 되거든. 물론 그 중에 1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기 관계를 이렇게 가정해놨기 때문에 가장 큰 절대값 x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케이스를 보기 위해서 표를 잠깐만 그려볼게요. 조그맣게. 이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x가 가장 크고 절대값 y가 그 다음이고 절대값 z가 가장 작아요. 됐나요? 풀어보겠습니다. 짠! 2, 3개, 3, 3개에서 가장 큰 절대값 x에다가 숫자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x 절대값이 제일 커야 되니까 일단 3을 하나 준다고 생각해봐. 3을 하나만 주면 절대값 y, 절대값 z에 2, 3개랑 3, 2개를 줘야 되거든? 크기 관계 만족시킬 수 있니? 안 되죠. 다시 지금 쌤이 물어보는 게 x 절대값이 가장 크고 z 절대값이 가장 작게 숫자를 쪼개보란 얘기였어요. 근데 3 하나만 주면 안 된다, 그지? 그러면 2 하나, 3 하나 줘볼게요. 2 하나, 3 하나, 6을 주면 남은 게 뭐야? 2 2개, 3 2개지. 그러면 6보다 작게 y, z에 쪼개줄 수 있니? 생각해봐.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걸러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2개를 줘보자. 3 2개. 9야. 3 2개 썼어. 그럼 남은 게 뭐지? 2 3개, 3 1개야. 그러면 x 절대값은 3 2개 줬으니까 9 썼어. 9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니? 요거는 여지가 있지. 그래서 쓸게요. 여기에 3 2개를 준 9를 썼습니다. 그럼 남은 거 잠깐 써볼게요. 얘는 옆에 남은 게 3 2개 썼으니까 2 3개, 3 하나 남은 거야. 그러면 절대값 y, 절대값 z에 어떻게 쪼개주면 좋겠나요? 예요. 선생님, 근데 절대값 x랑 절대값 z를 구하면 y의 제곱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항의 개수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관계가 몰라. 이게 연속한 세 개인지 두 칸 뒤에 두 칸 뒤인지 세 칸 뒤에 세 칸 뒤인지를 몰라. 그냥 세 숫자가 정수고 등비 수열에 뽑아놓은, 그냥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뽑아놓은 세 정수란 얘기야. 잘 생각했지만 알겠죠? 괜찮니?
그 다음은요, 이제 2 세제곱 곱하기 3으로 구성할 수 있는 y 절대값 z 절대값이거든. 몇 가지 한번 써볼까요? 결국 이제 몇 가지를 해보면 여기는 유일하게 하나가 결론이 나는데 일단 써볼게요. 2 하나랑 3 하나를 주면 여기가 6이 되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야? 2 두 개니까 4가 됩니다. 그럼 다행히도 여기 채훈이가 얘기한 가운데 거 제곱하니까 양쪽 곱한 거랑 같아.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어. 우연의 일치로. 그런데 이렇게 찾기는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여기를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등비수열이었으니까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 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은 작아지는 순서대로 어떤 공비가 곱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공비도 절대값을 씌워서 곱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x에서 y에서 z로 넘어갈 때 공비가 r이라 그러면 몇 번 넘어간지는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같은 간격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다른 간격으로 넘어가는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절대값 x에서 절대값 y라는 값으로 넘어갈 때 공비가 an 수열의 공비가 아니라고 했을 때 절대값 씌운 수열은 절대값 r이 공비거든. 그게 몇 번 만에 넘어가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m항 차이로 넘어간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비율이잖아. 어떻게 해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으로 나누는 거란 말이야. 적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 y 나누기 절대값 x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근데 지금 숫자로 세팅해 놓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9분의 6이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때 m은 뭐야? 항의 차이 개수니까 m은 자연수여야겠지. 괜찮나요? 됐니?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볼 거는 이제 아까 유리수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R이라는 게 유리수다. 여기서 써먹을 수 있겠네요. 무슨 얘기냐? 절대값 R은 결국은 R이 유리수니까 절대값 R도 유리수겠죠. 어떤 유리수의 m 거듭 제곱 한 개 3분의 1에 그러면 절대값 R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양변을 m분의 1제곱, 즉 m제곱근을 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m제곱근 3분의 2 하는 순간 아까 R이 유리수였으니까 절대값 R도 유리수여야 하지. 얘 유리수여야 되거든. 그러면 m은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지. 3분의 2 자체가 유리수니까. 그런데 m이 자연수였으니까 2 놓고 3 놓고 4 놓고 하면 결국은 3분의 2가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로 등장한단 말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즉 공비 R이 유리수다를 만족시키려면 이때 m은 1일 수밖에 없어. 1밖에 없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R이 절대값 씌운 게 m이 1이니까 1제곱은 3분의 2다. 와, 그러면 공비는 지금 우리가 절대값 x를 9, 3 두 개 주고 절대값 y에 2 하나, 3 하나 주면 요렇게 공비를 세팅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아까 얻어 걸린 거지만 남은 거 주는 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건데 4를 주게 되면 공비가 어떻게 돼요? 6분의 4가 되지. 이게 뭐야? 3분의 2가 되지.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4가 된다라고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요거도 한번 써보면 맨 끝에 있는 절대값 z를 그 앞에 있는 절대값 y로 나눠보면요. 여기는 4였고 여기는 6이었으니까 3분의 2면 그대로 공비가 되더라. 이 말은 뭐야? 얘네들이 같은 간격, 아까 간격이 얼마였어요? m이 1이었으니까 한 칸 차이인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해석하기는 이제 요거 케이스니까 요거 1번 케이스라고 할게요. 요렇게 1번이라고 붙이겠습니다. 1번은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가
한 칸 차이로 연속한 세 자연수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연속한 세 숫자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공비가 절대값 씌운 게 3분의 2의 공비로 가지고 있다. 까지 괜찮니?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아직 할 게 남았는데 첫 번째 요 케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흘러가 보는 거야. 그러면 올라가서 절대값 R이 3분의 2면 첫 번째 양수일 수 있겠죠. 3분의 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갈 거야. 자, R이 3분의 2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X, Y, Z 얘네들이 몇 번째 항인지를 몰라. 그냥 AN 항이 쭈르륵 나열돼 있으면 그 중에 3개 정수만 뿅 들고 온 거거든. 마침 요 케이스는 연속한 3항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X를 가장 큰 걸로 잡고 있으니까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맨 앞에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요렇게가 조합이 9, 6, 4 요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공비가 3분의 2면 양수기 때문에 모두 양수겠지, 그지? 첫째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양수, 9, 6, 4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겠어요. 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똑같이 9, 6, 4 조합일 수 있죠. 요런 패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이용할 거냐면 우리 아직 쓰지 않은 내용이 가조건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더하기 10 미만이다 이런 조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벌써 뭐가 문제야? 옆에다 써도 되겠다. 벌써 뭐가 문제야?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을 하면 15가 되지. 이거는 우리 가족권에 위배되죠. 10보다 큰 숫자니까. 안 되는 거네. 그럼 첫 번째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를 생각해 볼게요. 왜 안 되지? 더 크잖아요. 그치. 공비가 3분의 2면 항의 번호가 늘어나면 줄어든다 그랬잖아. 그런데 항의 번호를 올려야 돼. 지금 첫 번째 항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2로 나눠야 되거든. 그 말은 9보다 더 큰 숫자가 첫 번째 항에 있다는 얘기야. 더하면 어때? 10을 넘어가지.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애초에 첫 번째부터 이 조합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 밑은 다 안 되는 거네. 그지? 아, 결론은 공비 R이 양수 3분의 2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괜찮나요? 그럼 두 번째, 아까 돌아가서 절대값 R이 3분의 2일 때 두 번째 케이스가 R이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를 봅시다.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요것도 메모할게요.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216이면 얘가 양수잖아, 그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양수음수, 양수음수 번갈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두 양수인 경우는 없어. 왜? 연속한 세 숫자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음수, 아까 해석했던 대로 음수 2개가 양수 1개가 이렇게 존재해야 돼요. 음수 2개, 양수 1개. 그런데 연속한 세 숫자라 그랬으니까 양쪽에 있는 xz가 음수, 가운데 게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랑 z는 음수, y가 양수 이렇게 세팅이 되면 되겠다. 자, 그럼 이거 어디로 가요? 우리 지금 1번 케이스 절대값 x, y, z가 9, 6, 4 조합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절대값 x가 9인 거는 마9, z는 마4, y는 6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돌아갈게요. 여기서 괜찮나요? 그러면 x는 9, y는 마9, 음수였어요. 마9, y는 플러스 6, z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할당을 할 건데 아까 동그라미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연속한 세 숫자니까 세 항이 첫 번째 항부터 1, 2, 3, 두 번째 항부터 2, 3, 4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 항에 마이너스를 9를 주면 전제가 안 맞지.
첫 번째 항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런 배제하고, 그렇다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연속한 세 항은 마이너스 9, 6, 마이너스 4면 어떤데? 그쵸?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게 맞죠? 일단은. 그런데 우리 조건 아까 체크할 때 뭐였어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 10보다 작은지를 봤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공비를 나눠야 되니까 역수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구나. 얼마입니까? 2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확인.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2분의 27이고 더하기 마이너스 9. 그러면 뒤에가 마이너스 2분의 18이니까 2분의 9면 뭐 당연히 10보다 작은 게 보이네요. 성립합니다. 맞죠? 오케이. 요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 칸 더 밀어볼게요. 세 번째 항부터 연속해서 요렇게 세 숫자가 똑같은 조합 마구 안 되지. 미안하다. 이건 안 해도 되죠. 왜? 첫 번째 항이 양수면 세 번째 항도 양수여야 되거든. 위배된다. 그러면 두 칸 뒤로 밀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괜찮죠? 얘가 마 9, 6, 마 4 조합일 때를 봅시다. 됐나요? 그러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을 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네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 어떻게 구하면 돼? 두 칸 앞으로 가는 거니까 제곱을 나누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9에다가 자,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역수 마이너스 2분의 3을 두 번 나눈다, 제곱 곱한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9 곱하기 4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81. 여기 두 번째 항이고요. 첫 번째 항은 그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괜찮지? 그러면 나누면 되지 공비를. 그러니까 역수 공비 마이너스 2분의 3을 한 번 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8분의 243 이렇게 되겠죠. 점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은 8로 통분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62 더하기 243 8분의 81이죠. 이렇게 되네요. 어머, 10을 넘어갔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 다음 건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더 뒤로 가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더 크다라는 걸 알잖아, 그치? 그래서 끝! 이렇게 되겠네요. 어머,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돌아올게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이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렇게 생긴 등비 수열일 때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케이스가 된다. 괜찮나요? 요거 이따 체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 짜잔 이렇게 절대값 x에 3 두 개를 줬을 때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걸 다 들고 왔어요. 괜찮지? 그럼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이제 절대값 x를 9보다 더 큰 걸로 잡아볼게요. 더 큰 걸로 잡기 위해서 숫자를 하나 더 줘야 되잖아. 가장 작은 2를 하나 더 주자고. 그러면 18 줄 수 있겠죠. 그럼 지금 2 하나와 3 두 개를 줬으니까 남은 건 2 두 개, 3 하나입니다. 2 두 개, 3 하나.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2 두 개, 3 하나를 y 절대값을 다 주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6, 2 이렇게 주던가. 아니면 4, 3 이렇게 주던가. 그런 케이스를 또 보는 거야. 그런데 아까랑 똑같은 작업을 거쳐요. 몇 번 간격을 갔을 때 이렇게 되는지 유리수 조건 주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뭐밖에 없냐면 6, 2 이렇게 밖에 없어. 괜찮나요? 똑같은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밑에다 쓸게. 2번 공비 R의 절대값 그게
몇 번 건너간지 몰라. n번 건너갔대. 그게 절대값 y 나누기 절대값 x니까 18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되는 거래. 그런데 아까 이미 기록을 해놨지만 절대값 z 나누기 절대값 y도 6분의 2면 3분의 1 똑같은 간격인 거지, 그치? 그리고 아까랑 같은 논리로 절대값 r이 유리수인데 m 거듭 제곱 한 개 3분의 1이면 유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m이 얼마? 1이어야 해, 같이. 그래서 얘도 뭐야? 연속한 3개가 등비수열 정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런 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뭐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첫 번째 지금 m이 1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절대값 r이 3분의 1이고 그래서 m이 1이기 때문에 연속한 세 항이 위에 있는 조합 18, 6, 2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첫 번째 공비 r이 3분의 1일 때 절대값 r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3분의 1일 때를 먼저 보자. 연속한 세 항. 그러면 아까처럼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나열을 해볼게요. 공비가 양수니까 모든 항이 양수여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위에 보듯이 18, 6, 2 조합이라고 보자. 이미 틀려 먹었죠.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 10을 넘어가. 할 필요 없네. 넘어가. 두 번째 공비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첫 번째 항부터 조합을 주기는 불가능하죠. 첫 번째 항이 양수, 두 번째 항이 음수, 세 번째 항이 양수면 아까 곱하기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연속한 항을 주는 거는 m이 1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아까 해석했으니까 요거는 생략해도 되죠. 음수 두 개 양수 하나인 거야. 공비가 음수기 때문에. 맞죠? 그럼 양쪽 끝이 음수, 가운데 게 양수. 따라서 마이너스 18, 6, 마이너스 2 이런 조합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8입니다. 첫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 나누기 공비니까 역수를 곱해요. 이렇게 되겠죠. 되니 안 되니? 이거는 54라서 일단 정수가 4개야. 안 되고 합해도 10을 넘어가. 안 돼요. 이래저래 다 안 돼. 그러면 요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겠니? 넘어갈 필요 없지. 어차피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앞으로 갈수록 커지는 값이거든. 맞지? 그래서 여기는 더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런 케이스는 이제 안 되는 거다. 괜찮나요? 그럼 뭘 할 수 있어? 절대값 x를 9에서는 됐는데 이제 18로 올리니까 더 이상은 크기 관계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야. 더 이상 케이스가 없겠죠. 안 해도 되겠다. 따라서 남은 건 아까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해서 AN 수열을 좀 잡아볼게요. 아까 지금 녹색 칠한 부분을 가지고 등비수열을 세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은 2분의 27이었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으로 일반항 세울 수 있겠죠. 됐나요?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마지막에 그 등비수열의 급수니까 등비급수 수렴 조건 만족하죠. 공비의 범위 수렴 조건 아까 맨 처음에 해석했었고요. 따라서 급수의 수렴값은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첫째 항 2분의 27. 괜찮죠? 자, 그래서 분자에도 분모 2, 분모에도 분모 3. 그래서 6을 곱하는 게 좋겠습니다. 6을 곱하면 27 곱하기 3에다가요 6 더하기 4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81, 10분의 81, P분의 Q 더하면 91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해석되면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자. 80번. 80번 하고 자, 80번 보겠습니다. 수열은 등비 수열이고 BN 수열은 위의 식
조건을 따라간대요. n번째 항이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아니면 이하냐에 따라 관계가 이렇게 된답니다. 이고요. 그 다음에 bn 급수는 수렴하고, 자 bn이 지금 위에 케이스대로 나눠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얘가 등비수열인지는 모릅니다. 사실 등비수열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이게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라기보다는 일반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 항은 0으로 수렴한다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럼 봐봐, bn이 어쨌든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bn의 위에서 쪼개놓은 것도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위쪽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2 곱하기 an이 0으로 수렴한다. 근데 그거는 곧 an이 0으로 수렴한다. 밑에 거도 an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bn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요 조건은 등비수열 an이 0으로 수렴한다는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그 합은 저렇게 생겼대요. 뭐 나중에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값 하나를 줬습니다. 세 번째 항은 1이더래. 세 번째 항은 1. 그랬을 때 an 등비 수열을 구해서 급수 구하고 20 곱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조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또 뭐 공비 찾고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an을 세팅을 좀 하고 시작해 봅시다.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를 r이라고 둘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r의 n-1제곱 이렇게 줄 거고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여기서 힌트를 얻어도 되겠네. 요 놈을 보면 an 등비급수가 수렴값이 있어야 20 곱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공비를 r이라고 뒀고요. 첫 번째 항이 0일 수 있을까? 첫 번째 항에 대한 얘기가 없긴 한데 0일 수 없죠? 그치? 0이면 뭘 곱하더라도 0이라서 세 번째 항 1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 항은 0이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급수가 수렴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될 거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해석을 했는데 다른 문제 풀 때 공비 r이 0이면 또 안 되죠. 왜? 세 번째 항이 1이니까. 그래서 r은 0은 피하고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걸 다 적어 놔 봅시다. 그러면 공비 범위에 따라 쓸 수 있는 데가 마이너스 1에서 0, 0에서 1 요 두 가지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안 되는 것부터 할게요. 결론적으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생각해봐. 세 번째 항이 1이라고 했거든. 세 번째 항이 1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양수지.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 다 부호는 양수야.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다 양수야. 왜? 공비가 양수니까. 크기는 항의 번호가 늘어갈수록 줄어들 거지만 어쨌든 다 양수죠.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야. 괜찮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모두 양수야. 그러니까 위로 돌아가 보면 이제 bn을 보면 bn은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와 그 이하일 때로 쪼개놨는데 양수면 항상 어디에 걸려요? 여기에 걸리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항이 양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항은 모든 n에 대해서 bn은 an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bn은 an이야. 그러면 똑같은 등비수열이라는 거니까 아까 위에서 여기 시그마 bn의 급수 있었죠? 요 합이 있었거든. 그래서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누구랑 같아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어. 괜찮니? 그런데 문제 전제가 이 bn 급수의 수렴값이 합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 a2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조를 봐봐. 모든 양수들을 더한 게 이 녀석들이거든.
무한히 더한 게. 그런데 A2는 위에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가정하듯이 모든 항이 양수야. 그러면 A2도 당연히 양수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4분의 5를 곱하면 음수겠죠. 성립하나요? 안 되지, 그지? 모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비 R이 0과 1 사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나머지 구간이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는 어떤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가볼게요. 세 번째 항이 1이다가 기준이었으니까 세 번째 항이 1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흘러가 볼까요? 두 번째 항은 공비 R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1을 R로 나누면 R분의 1 이렇게 두 번째 항이 될 거고, 첫 번째 항까지 가기 전에 R분의 1의 크기 관계를 좀 봅시다. 왜? 우리 비인수열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세 번째 항이 1이면 여기서는 B3은 자 1은 양수였으니까 밑에 거 따라간다고 했죠? 그게 뭐야? A3이겠죠.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지금부터 계속 점검해서 BN을 다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 자 그러면 요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우면 봐봐. R이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의 숫자라고 가정하고 해도 크게 상관없을 거야. 결국은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만 따지면 되거든. 그러면 R분의 1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작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A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R분의 1이면 B에는, 즉 B2는 그것에 몇 배 하기로 했어요? 2배 하기로 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AN에 2배를 하기로 했으니까 A2에 2배를 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2배 A2고 R분의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첫 번째 항까지 가볼까요? 첫 번째 항은 어때요? 또 R로 나누면 되니까 R 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뭐 이건 보나마나 제곱은 양수니까 분의 1도 양수겠지. 얘는 0보다 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겠죠. 그럼 또 밑에 걸 따라가겠네. 그래서 여기는 B1은 A1 이렇게 따라갈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공비가 음수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항 1이다를 보고 이제 앞쪽으로 가봤어요. 이제 뒤로 가볼게요. 네 번째는 공비 R 곱하는 거지. 그럼 1에다 R 곱하니까 R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생각해봐. 부호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세 번째 항이 1이었잖아. 그런데 이 R의 절대값 자체는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 크기가 자꾸 0에 가까워지 줄어들지. 그 말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몇 개 써볼게요. A4, A5는 R제곱, A6은 R3제곱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얘네들은 R의 거듭제곱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면 부호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절대값 크기 자체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야. 즉 양수는 당연히 AN, BN으로 갈 거고 음수도 절대값 쳐버리면 얘는 0과 1 사이니까 즉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그럼 누굴 따라가? 무조건 밑에 걸 따라가지. 그래서 네 번째 항 이후로는 네 번째 항부터는 아래쪽 식을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니까 BN이 AN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괜찮니?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BN, AN이 같은 거는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이후 이렇게 다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애, 2배를 하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두 번째 항, 요 녀석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위로 올라갈게요. 우리 bn 급수의 수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 a2라는 게 있었으니까 저걸 한번 체크를 해보죠.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히 bn 수열이라고 하면 요거 풀어서 써볼게요. 뭐냐면 bn은 곧 an이야 라고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세 번째 안부터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후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부터라고 하기는 두 번째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따로 쓰고 세 번째부터 무한히는 계속 뭐야? an을 쓸 거야. 이렇게 해도 되죠. 괜찮죠? 그러면 요거는 a1과 같았고 요거는 2배 a2와 같았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해석 때문에 쪼개놓은 건데 여기가 3이가 조금 불편하잖아. 사실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요거보다는 봐봐 a1 여기 빌려놓고 여기 두 개 있는 거 중에 하나만 빌려 넣으면 n이 1부터라고 써줄 수 있죠. 그러면 a2가 두 개니까 a2 하나만 남기고 1, 2 번항을 넣어주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조금 더 이쁘게 쓸 수 있겠어요. 따라서 a2 더하기 얘는 뭐겠니?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등비급수 수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위에서 힌트로 줬던 마이너스 4분의 5 a2가 되겠다. 요거를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좌변에 a2가 보이니까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할게요. 1-r분의 a1는 a2 넘기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a2 이렇게 되겠죠. 자, a2는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이랑 연결을 짓기 위해서 4분의 9 곱하기 첫 번째 항의 공비 한 번 곱한 것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두 번째 항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지워줄 수 있겠죠. 양변 약분. 와, 그렇다면 R에 대한 방정식만 풀이하면 되겠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1-R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9R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다면 크로스 곱이 같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9R 1-R은 4 이렇게 주면 되겠죠. 좌변으로 정리할게요. 내림차순으로 9R 제곱 마이너스 9R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걸 찾아주세요. 뭐 9 곱하기 1이 거나 3 곱하기 3으로 쪼개보면 되겠죠. 4, 1 마이너스 12에서 플러스 3을 하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방정식을 풀면 공비 R은 3분의 4 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요. 누가 안 돼? 3분의 4가 안 되지. 수렴 조건이 안 맞으니까. 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AN 등비 수열의 공비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정해졌고 첫 번째 항을 찾으면 되는데 뭐 어디 찾을 수 있는 데 있나? 여기 있네요. 짜잔, 여기 있네요. 첫 번째 항은 공비 제곱의 역수. 그래서 밑에다 적을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공비 제곱하면 9분의 1 역수 9 이렇게 되겠죠. 됐네요. 그죠?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찾았습니다. 자, 일반항 뭐 세워도 되는데 문제로 가보면 아까 마지막에 했던 대로 20 곱하기 급수 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론 20 곱하기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9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20 곱하기 자 분모는 3분의 4 분자는 1분의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27 5 곱하기 27 35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방금 여기다 한 거고 여긴 아직 안 풀어봤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해야겠다.